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그랬습니다. 우리 표 3번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좀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 우리 배달 담당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배달 담당이 지금 이곳에 B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그리고 배달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배달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표 1번에 B의 3번부터 B의 5번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 B 3번에서 B 5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배달량별로 배달 담당이 영자로 이제 끝나는 그 배달 건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다 이제 배달 건수를 구하고 여기다 이제 배달 건수를 구하고 각각 이제 배달 건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배달량에 따른 그 배달 건수를 구해라. 그때 이제 배달 건수 뒤에다가 건이라는 이 글자를 표시해서 지금 표시 얘처럼 5건이면 5건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배달량이 이제 300이다, 6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300이라는 거의 뜻이 300 이하인 그 배달 건수를 지금 이곳에다가 구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600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600 이하의 배달 건수를 구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000 하고 써져 있는데, 얘는 1000 이하의 배달 건수를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배달 건수를 여기다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달량이 300, 600, 1000 하고 그렇게 써져 있을 때 전부 다 이제 이하라는 그 조건이 다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 우리가 배달 건수를 구할 때는 배달량을 서로 이제 전부 다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300 이하의 그 배달 건수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달 담당이 영자로 끝난다. 그 이제 조건도 우리가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량에 대해서 배달 담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2개를 이제 걸어줘야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n% 연산자를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이라는 글자 요걸 이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count if s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를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뒤에다가 또 조건 범위를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네 번째 게 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것만 계속해서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쓰고, 여기다 이제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조건,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배달 담당이 0으로 끝나는 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배달 담당을 봤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끝나는 글자가 이제 0으로 끝나는 그 사람을 이제 찾아라. 그거죠. 근데 우리 write라는 그 함수가 없어요. write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서 그게 이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못 물어보겠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쓰는 거 보세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달 담당들 중에서 이 배달 담당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맨 뒤에 끝나는 글자만 0이라는 글자로 끝나면 된다 해서 우리가 맞는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별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럼 맞는 문자 우리가 별표를 썼기 때문에 앞에는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없죠.
그냥 끝나는 글자만 0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배달 담당에 대해서는 조건을 다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 컴마 찍어주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달량이요. 이 배달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만큼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앞에 써져 있는 이런 배달량 이하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만약에 300 이하의 배달량의 건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쓰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직접 30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30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들어있는 이 셀들을 이제 찍어서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부등호만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M% 열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요 300이 써져 있는 이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count if s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총 7건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채우기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셀 주소 쓴 것들 있죠. 얘네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배달 담당을 이제 비교할 때는 이 배달 담당이 들어있는 전체 범위랑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배달량을 비교할 때도 우리가 이 배달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랑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아래쪽으로 할 건데 그때마다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배달량 찍어 놓은 것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00 이하의 배달량을 찾아달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600 이하의 배달량을 찾아달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1000 이하의 배달량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다 찍은 요 A의 3번 셀, 요 주소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요 A의 3번 셀, 요 셀 주소 쓴 거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7건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7건이다, 12건이다, 16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수만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이제 건이라는 요 글자도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쓴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M%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건이라고 직접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건 하고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2건이다, 16건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범위에서 0으로 끝나는 글자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A의 3번 이하인 거, A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 이하인 거 찾아달라. A의 3번 셀엔 지금 300이 들어있으니까 300 이하의 데이터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쓴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형식에다가 쓸 때, 여기다 조건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제가 썼어요. 지금처럼 값을 우리가 직접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count if s에서 조건을 쓸 때는 만약에 뭐 18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러면 크거나 같다 180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부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도부영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특정 셀 주소를 우리가 찍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셀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부등호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M%를 열어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셀 주소를 직접 찍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셀 주소에 있는 그 값이 됐든 아니면 함수에서 나온 그 계산한 그 값 있죠. 그 값이랑 앞에 있는 이 부등호랑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썼듯이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부등호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A의 3번 셀을 우리가 찍어줬죠.
해서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조건을 쓰거나 아니면 A의 3번 셀 대신에 만약에 이 배달량의 평균값 이하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 배달량의 평균값은 없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셀의 이제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셀의 특정 값이 됐든 아니면 이 에버리지 나온 그 값이 됐든 그 값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쓴 이 부등호랑 서로 연결해 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부등호를 앞에다가 쌍따옴표를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 특정 함수를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s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할 때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 count if s 요거 이제 하나만 같이 공부하지 말고요.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 함수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요. sum if s라는 아이가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때 sum if라는 그 함수는 합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합계를 구할 그 계산할 범위 있죠. 그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식을 쓸 때 우리가 계산할 범위 이곳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때 합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여기다 쓴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 이 sum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이제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average if s라는 그 아이는 우리 sum if랑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요 함수 이름만 바뀌지 그 뒤에다 쓰는 그 형식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얘네 두 개랑 그리고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조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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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이거 쓰는 건 다 똑같다고요. 이걸 쓰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는 합을 구해줘야 되니까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합을 구할지 그걸 이제 맨 앞에다 찍어주고 average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줄지 그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맨 앞에다가 더 찍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것도 우리 sum if s가 됐든 count if s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배달 지역별로 각각 이제 배달 지역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각각 이제 배달 지역별로 우리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높은 그 담당자의 이름을 F3에서 F6번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 우리가 일단은 배달 지역이 산남지구 중에서 배달 시간이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산남지구 먼저 보자고요. 산남지구가 지금 여기 있죠. 제가 요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산남지구가 지금 이곳에 또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산남지구가 지금 이곳에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남지구가 지금 이곳에 또 있죠. 그리고 또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산남지구가 지금 또 이곳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산남지구가 지금 이곳에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산남지구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 5개, 그 다음에 6개 하고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높은 그랬어요. 일단 배달 시간 세 번째로 높은 값이 얼마인지 보자고요. 얘네들 값을 쭉쭉쭉 봤을 때 97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 두 번째로 높은 게 이제 83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63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6이다, 44다, 74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높은 게 우리 74가 되겠죠.
해서 세 번째로 높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의 뭐를 이제 출력해라? 담당자의 이름이요. 담당자의 이름이 장동욱이죠. 해서 이 장동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때 배달 지역별로 세 번째로 높은 그 배달 시간에는 우리 동시간대가 없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덱스다, 매치다, 라지다 요 세 개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라지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세 번째로 높은 그 값부터 일단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조건은 뭐예요? 그때 조건은 이제 배달 지역이 산남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달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산남지구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는 이 배달 지역이 똑같은 그 지역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거 배달 시간 분.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우리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 라지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한 그 조건이 우리 배달 지역을 서로 비교해 준 거고 그리고 그 배달 지역에 같은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 중에서 배달 시간이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써 놓고 체육엔들을 이제 아래쪽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를 할지 말지 그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에서 배달 지역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고 배달 시간에서 우리 세 번째로 큰 값 찾을 거죠. 그때 이 배달 시간도 이 전체 배달 시간 중에서 우리 세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잡은 거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배달 시간 이것도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2의 3번 셀이요. 2의 3번 셀이 아까 여기 써져 있던 우리 산남지구 그 데이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산남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서는 삼북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칸을 내가 계산할 때는 산서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산동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2의 3번 셀, 이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74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각 지역별로 우리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큰 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배달 지역별로 우리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높은 그 값을 찾았고요. 그 값에 해당하는 그 담당자의 이름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산남지구 중에서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높은 값이 이제 74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 준 거예요. 요 74를 이제 구한 거고 그러면 이 74에 우리 담당자의 이름이 장동욱이니까 요거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가 우리 특정 데이터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구해주는 그 함수죠. 그래서 요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74라는 이 데이터가 이 전체 범위에서 이만큼 이 전체 배달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름 중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을 때 이 각각의 값들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쓸 건데 매치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할 때 우리가 매치 함수에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0이라는 옵션이 있고 1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이 옵션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 찾을 값, 이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을 거죠. 그때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우리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쓰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옵션이 1이라는 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되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쓰는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이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오름차순 돼 있을 때 이제 1이라는 옵션을 쓰면 되는데 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쓴다 그랬는데 얘는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74가 이 배달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값을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때 이 배달 시간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보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찾을 값으로 우리가 74 지금 방금 우리가 라지 함수에서 구한 거 있죠? 요걸 이제 찾을 값으로 쓰면 되고 범위는 이 배달 시간의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를 이제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옵션은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칸을 계산하든 우리 이 범위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74를 찾아라 51을 찾아라 41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해서 이 범위에다가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매치라는 요 함수 좀 써보자고요. 자, 우리 74 요거 이제 구해놓은 거 우리 라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 좀 쓰자고요. 매치라고 써놓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우리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아까 우리 라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했죠? 그 값이 이 배달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를 해서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았죠. 그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배달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은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26번째 그 위치에 있대요. 그럼 그거 한번 세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위치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요. 그리고 그 밑으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요. 그리고 그 밑으로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요. 21, 22, 23, 24, 25, 26번째요. 요 74가 26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그 위치의 값 26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하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산남지구에서 아까 우리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을 때 그때 값이 74였죠. 만약에 여기 이제 삼북지구가 지금 여기 37이라고 이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 삼북지구 중에서도 우리 74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74로 이 값이 바뀌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치값도 바뀐다고요. 이게 왜 2가 나왔지? 그거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구할 때
배달 지역이 똑같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배달 시간에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까 74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 74라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아라. 그렇게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에서 74를 찾으니까 74가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이 위치에 있으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하고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4를 찾을 때도 배달 지역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74를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범위 쓴 거 있죠. 이 곳에다가 우리가 또 조건을 우리가 지역에 갔다. 그 이제 조건을 우리가 걸어줘야 돼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산남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게 74라는 값을 구해놨죠. 그 74를 찾을 때도 배달 지역이 산남지구인 그 배달 시간에서 74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이제 결값이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26하고 나오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삼복지구에 74가 있어도 얘 위치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도 배달 지역이 같아야 된다. 그 조건을 써서 배달 지역이 같은 그 데이터들의 우리 배달 시간에서 74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 값을 찾아주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26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똑같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데이터의 숫자 값을 이제 바꿨죠. 원래 37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37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큰 값 74가 우리 26번째 위치에 있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담당자의 이름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행번호 그리고 열번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담당자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꺼내 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큼만 이제 범위 잡았다고 가정을 좀 해보자고요. 밑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배무형 이 사람의 이름은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우리 3행 우리 2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도부형이다. 이 사람의 이름을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는 이 데이터는 우리 6행 2열에 들어있는 거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이름, 담당자의 이제 이름을 구할 건데 그 이름은 내가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이름은 무조건 두 번째 열에 들어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 함수를 쓸 때 열 번호는 무조건 2열로 그냥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 26이다, 23이다, 7이다, 21이다 구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 번호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26행 우리 2열의 값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이 산남지구 중에서 배달 시간이 세 번째로 높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곳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게 우리의 행 번호를 구해 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그 값의 위치를 이제 행 번호로 쓸 거고 열 번호는 우리는 무조건 이 이름을 가져갈 거니까 2열이라고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치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인덱스 좀 쓰자고요. 해서 인덱스라고 써주고 우리가 전체 범위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행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행번호는 아까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구했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열 번호는 무조건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배달 담당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갈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서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네 번째를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인덱스 범위는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으로서 전체 달러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장동욱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장동욱, 도부영, 우리 배무영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2라는 값이 우리 열 번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다 쓴 이 매치라는 이 전체 식이 우리 행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범위 행열이요. 범위 행열. 우리가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싹 다 잡았을 때 우리는 이곳에 배달 담당의 이름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 이름은 무조건 우리 B열, 2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그냥 숫자 2로 쓴 거고 행번호는 이제 어떤 칸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번호가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이 행번호를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요게 이제 산남지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요. 산남지구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 데이터들의 배달 시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여기서 구해줬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을 때 아까 74라는 그 값이 나왔고 그 74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찾을 값을 우리가 써준 거죠. 해서 요 라지가 이제 우리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0이 이제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라지 값이 나온 게 그 74예요. 74를 어디서 찾아라? 이 뒤에 있는 이 범위에 찾아라. 근데 이 범위에서도 우리 산남지구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의 배달 시간들 중에서 74가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B의 39번부터 B의 4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39번부터 B의 4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제품 코드 2라는 거 이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 코드 2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들어있죠. 이 제품 코드에 나오는 그 0을 모두 다 이제 구로 변경한 다음에 영문을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서 우리 제품 코드 2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0을 이제 얼마로 이제 변환하라는 거예요. 9로 이제 변경하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앞뒤로 붙어있는 이런 영어들을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변환해서 표시를 하면 그게 이제 제품 코드 2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함수를 보니까 lower 그리고 우리 upper 그리고 replace 그리고 substitute 요 이제 함수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영문을 이제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하려면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 중에서 제품 코드 중에서 0을 이제 찾아서 그 값을 이제 9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replace라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replace는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어떤 걸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우리 replace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0을 찾아서 9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replace 요 함수를 이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ubstitute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0을 9로 먼저 고쳐보자고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어떤 거를 찾아라. 0이라는 그 글자를 찾아라. 0을 찾아서 뭘로 바꿔달라? 9로 바꿔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0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위치에 들어있었는데 그 위치의 값이 이제 9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그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0을 전부 다 이제 9로 그렇게 이제 변환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0을 9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변환된 거 맞죠? 그때 이렇게 이제 구한 거를 이제 영문을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substitute 요 함수 쓴 거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변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요 함수 안에 있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39번 셀에서 0이라는 그 값을 찾아서 전부 다 이제 9로 싹 다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변환한 거를 우리가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2의 39번에서 2의 4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9번에서 2의 4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걸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H의 42번부터 J의 46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된대요. 그때 여기 이 제품 코드표 얘를 봤을 때 이 단가, 판매 단가가 지금 좀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고요. 할인율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뭐에 따라 바뀐다? 이 코드가 K인지 아니면 N인지 D인지 G인지 아니면 Y인지 거기에 따라서 판매 단가와 할인율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 이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코드를 의미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코드가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그렇게 이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없죠. 근데 그 글자가 우리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걸 보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요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꺼내온 다음에 이거에 이제 해당하는 우리의 판매 단가 할인율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제품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오면 되겠죠. 그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제품 코드표라는 거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판매 단가다 할인율이다 이런 것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을 쭉쭉쭉 할 건데 그때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빼기 할인액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 판매량이라는 거는 요 디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단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제품 코드표 얘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코드들마다 판매 단가를 이제 구해와서 우리가 서로서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빼기 할인액을 해주면 되는데 이 할인액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할인액을 구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 금액 구하는 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판매량에다가 우리 판매 단가를 곱하래요. 판매 단가를 곱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할인액을 빼라. 근데 이 할인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래요? 이렇게 이 세 가지 값을 곱해서 할인액이 계산된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할인액이라고 쓰지 말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판매량 곱하기 우리 판매 단가 그리고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우리 할인액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빼기 우리 할인액이요. 그때 이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할인율만 더 추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량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매 단가부터 좀 구해보자고요. 판매 단가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제품 코드에서 일단은 요 한 글자를 꺼내오고 그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제품 코드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를 구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 먼저 쓰자고요. 라이트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쓰면 이제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 한 글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구해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체육 엔진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구해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제품 코드표를 지금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제품 코드표를 봤을 때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고 판매 단가가 열 단위로 들어있고 할인율이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참조를 할 때는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뒤에서 우리가 열 번호만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끝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값이 있었죠. 자, 우리 true라는 값, true라는 그 값이 있었어요. true라는 값이 있는데 이 true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요 값이 있고 이렇게 이제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true, fals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제품 코드를 참조해서 이 K랑 똑같은 걸 찾아라. 똑같은 걸 찾아서 그거 이제 판매 단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ight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하자고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이요. 우리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right 함수로 구한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요. right 함수로 구한 그 값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내가 이 범위에 찾을 때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아니면 마지막 칸을 계산하든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할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우리가 right 함수를 구한 그 값을 찾아서 우리는 지금 당장 판매 단가를 가져갈 건데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이 판매 단가는 두 번째 열에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우리가 이 right라는 함수에서 구한 거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000원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제품 코드 K에 해당하는 게 우리 판매 단가가 3,000원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이제 N이니까 이제 4,50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D니까 1,500원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G니까 우리 5,6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K니까 우리 이제 3,000원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Y니까 3,20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니까 우리 4,50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은 D니까 우리 1,500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판매 단가를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서로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제 구한 게 판매 단가죠. 판매량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판매량 곱하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이 이제 판매량이고 요게 이제 우리 판매 단가니까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싹 다 이제 우리 복사 좀 하자고요. 복사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빼기 열어주고 또 똑같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요 앞에 있는 식이나 이 뒤에 있는 식이나 똑같으니까 이 전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빼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식을 만들어 놓고 빼기 중간에 이제 빼기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식은
그대로 앞에 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맨 뒤에다 이제 할인율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 할인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표에서 할인율 이거를 이제 꺼내다가 우리가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참조를 해서 판매 단가를 구하든 할인율을 구하든 어차피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 vlookup의 생김새는 비슷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쓴 거 vlookup 있죠. 요거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 이제 할인율을 해줄 거니까 곱하기 먼저 열어주고요. 요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참조 범위가 될 거고 우리가 라이트 함수로 구한 거 그걸 이 표에서 찾아서 우리는 이제 할인율을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할인율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참조할 범위에 세 번째 열에 할인율이 들어있죠. 해서 우리 두 번째 열이 아니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할인율을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요걸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그 값은 우리 할인율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곱하기 할인율까지 싹 다 이제 식을 써줬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128,25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는데 이 식이 엄청나게 길어요. 긴데 우리는 실제로 써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뒤에 39번이다 해서 우리 판매량 찍은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를 이제 구해준 거죠. 해서 우리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에서 요만큼 이제 식 쓴 게 지금처럼 요만큼이요. 요만큼 써놓고 그 뒤에서 어차피 또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우리가 써놓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요만큼 이제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중간에 이제 빼기를 써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빼기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요 vlookup이 우리 이제 할인율 구해준 겁니다. 근데 이 할인율을 구할 때도 어차피 우리는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판매 단가를 구하는 그 vlookup이나 우리가 할인율을 구한 그 vlookup이나 똑같겠죠. 똑같은데 우리는 뭐만 바꿨다? 이 열 번호만 이제 바꿔준 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 라이트 함수로 구한 그 값을 지금 이 참조할 범위에서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2라고 이렇게 써주면 판매 단가를 가져갈 거고 지금처럼 여기서 3이라고 열 번호를 써주면 이제 할인율을 똑같이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은 되게 길지만 별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이익금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우리 F39번부터 F46번 그 영역에 이익금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fn 이익금 요걸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곳에다가 이익금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fn 이익금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함수는 판매 금액이랑 품명이랑 판매량 이 세 가지 값을 이제 인수를 받아서 이익금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fn 이익금이다라고 해서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나온 거고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이다, 품명이다, 이 판매량이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우리 F11번이요. 해서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모듈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의 모듈이요.
모듈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키면 지금처럼 모듈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퍼블릭 펑션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이렇게 이제 써주고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fn2금이요. 그래서 fn2금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 판매 금액 컴마 그리고 품명 컴마 우리 판매량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end 펑션이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익금이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때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익금이라는 거는 판매량이 만약에 100 이상이고 그리고 분명히 딸랑이 이거나 우유병이면 판매금액 마이너스 판매금액 곱하기 0.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 외에는 판매금액 마이너스 판매금액 곱하기 0.7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익금을 계산하는 그 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if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n 하고 써주고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면 어떻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거짓일 때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써주고 end if하고 우리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나눠 쓰면 되는데 그때 조건이요. 조건을 쓸 때 지금 여기는 조건이 이제 한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판매량이 100 이상이야? 요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품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품명이 딸랑이랑 똑같아?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우유병이랑 똑같아? 요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다가 쓴 이 판매량에 대한 조건과 우리 품명에 대한 조건 그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낸다. 그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이제 end라는 그 명령어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end로 이제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명에 대한 그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죠. 딸랑이랑 똑같아 우유병이랑 똑같아 둘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는 이거나로 묶여있죠. 이거나로 묶여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딸랑이랑 똑같아 우유병이랑 똑같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그리고 end라고 써주고 조건 두 번째 걸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우리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써줄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품명에 대해 쓸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또 딸랑이랑 똑같아 우유병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딸랑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화라고 써서 이제 우유병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 딸랑이랑 똑같아 우유병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줘야 이 앞에 거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거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에 대한 그 조건이죠. 그래서 판매량이 100 이상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1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딸랑이랑 똑같아 요거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이제 품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이 딸랑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화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병이랑 똑같아 그걸 물어볼 때도 또 똑같이 분명히 우유병이랑 똑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딸랑이가 분명이랑 똑같냐 그리고 우유병이 분명이랑 똑같냐 해서 분명이랑 똑같냐 요거를 여기도 써주고 둘 다 써줘야 돼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우리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쓴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참일대를 작성해 주면 돼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만족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세요.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fn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문제 시킨 대로 판매 금액 마이너스 가로 똑같이 열어주고요. 판매 금액 곱하기 0.5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거짓일 때도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점해서 쓰자고요. 거짓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맨 뒤에다 이제 0.7만 곱해주세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다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요 식대로 이제 계산을 해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을 쓸 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조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그 사이에는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딸랑이랑 똑같냐 우유병이랑 똑같냐 그 사이에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딸랑이랑 똑같아 요거랑 우리 우유병이랑 똑같아 요거랑 그 사이에 이제 우아를 써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때 이 가로 여기서 열어주고 여기서 닫아주고 요거 이제 꼭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만족하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조건과 이 뒤에 있는 조건 얘네들은 and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둘 다 만족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익금 첫 번째 칸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익금의 첫 번째 셀을 찍어주고요. 우리가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fx라고 있죠. 요 fx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마법사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그 함수가 아니라 우리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찍어주면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판매 금액이다, 품명이다, 판매량이다 요 세 가지는 이제 인수를 입력받겠다 그렇게 써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인수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 이제 찍어줘야죠. 판매 금액 찍어주고 그 다음에 품명이요. 품명 요거 이제 찍어주고 판매량이요. 판매량 이제 요거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거의 판매 금액, 첫 번째 거의 품명, 첫 번째 거의 판매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익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풀어왔다면 거기서 대부분 사용했던 그런 함수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4번 문제 이 판매 금액을 구할 때 식이 조금 길었지만 어차피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해서 쓰고 그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줬어요.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금방금방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배달 담당 요거 이제 구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와 우리 매치라는 함수 그리고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준 거죠. 그때 이제 인덱스하고 매치 그 함수의 이제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 기본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계산 작업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